여러분,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 드실 때 없으신가요? 참, 세상 공평하지 않다. 누구는 젊을 때부터 손만 대면 사업이 술술 풀리고 이제 나이 좀 먹으니 대궐 같은 집에서 자식들 효도 받으며 돈 걱정 한 번 안 하고 편안하게 사는데 왜 나는 평생을 개미처럼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도 밤잠 설쳐가며 가족들 뒷바라지에 내 몸 다 바쳤는데도 막상 인생의 황혼기에 서보니 통장 잔고는 쓸쓸하고 몸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는 걸까? 혹시 정말로 운명이라는 쇠사슬이 꽉 묶여 있어서 우리는 그저 정해진 팔자대로만 살다가야 하는 걸까요? 제 대답은 단호하게 절대 아닙니다. 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든 지나온 세월이 얼마나 눈물겹고 고달팠든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후반전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도 명확한 운의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특히 지금은 4월이지요. 꽁꽁 얼었던 땅이 녹고 메마른 가지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이 시기는 명리학이나 풍수지리적으로 볼 때 1년 중 기운의 흐름이 가장 역동적으로 요동치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이 4월의 파도를 어떻게 올라타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올 한 해는 물론이고 앞으로 남은 말년 전체의 재물 지도가 완전히 다시 그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생전에 참 가슴을 울리는 말씀을 많이 남기셨죠. 그 중에서도 부유함이란 넉넉히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네 삶은 어땠나요? 그저 하나라도 더 쥐려하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돈을 쫓아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게 달려왔지만 사실 돈이라는 놈은 우리보다 발이 훨씬 빨라서 잡으려 할수록 저 멀리 달아나 버리곤 했습니다. 이제는 그 질주를 멈춰야 합니다. 쫓아가는 걸 멈추고 돈이 스스로 여러분의 집문을 두드리고 여러분의 품속으로 포근하게 기어 들어오게 만드는 그 은밀한 비결을 배우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 수많은 자산가와 명리학자 그리고 옛 선현들의 지혜를 통해 증명된 말년 재물운의 비밀을 하나씩 보따리 풀듯 풀어드릴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거실에 놓인 작은 물건 하나 바꾸는 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는 복의 그릇을 키우는 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칠 때쯤이면 여러분은 가슴 벅찬 확신을 얻게 되실 겁니다. 아,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도 않았구나. 내 진짜 말년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구나 하는 것을요. 채널 고정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이 귀한 20분의 여정을 저와 함께 천천히 시작해 보시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아마도 50대나 60대 혹은 그 너머의 세월을 견뎌오신 분들이 많으시겠지요.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이 모진 세월을 다 받아내며 살아온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고단했을지 제가 감히 다 안다고 말하기조차 송구스럽습니다. 젊은 시절에 어디 내 몸뚱이 하나 귀하게 돌볼 틈이 있었나요? 새벽같이 눈 비비고 일어나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상사 비위 맞추고 거래처 사람들 만나느라 쓸개 다 빼놓고 허허허 웃으며 사셨겠지요. 오로지 내 처자식 배불리 먹이고 남들만큼은 공부시켜서 기 안 죽게 만들겠다는 그 뜨거운 일념 하나로 모진 풍파 다 견뎌오신 거 잘 압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나면 좀
숨통이 트일 줄 알았는데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자식들 취업 안 된다니 마음 졸이고 결혼할 때 집이라도 한 채 마련해 주려다 보니 정작 내 손에 쥐어진 건 낡은 아파트 한 채 아니면 텅 비어가는 통장뿐입니다. 이제 좀 허리 펴고 쉬어볼까 싶어 거울을 보니 머리는 어느새 희끗희끗해졌고 눈가와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훈장처럼 패여 있습니다. 마음은 아직도 낙엽만 굴러가도 설레는 청춘인데 비 오는 날이면 무릎이 시리고 아침마다 허리 펴는 게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가슴을 후벼 파는 건 문득문득 찾아오는 박탈감이지요. 명절이나 오랜만에 나간 동창 모임에서 만난 친구는 어디 땅값이 몇 배가 올랐다느니 자식들이 용돈을 몇백만 원씩 줘서 해외여행 다녀왔다느니 자랑을 늘어놓는데 그 옆에서 묵묵히 쓴웃음만 짓고 있는 여러분의 속은 얼마나 까맣게 타들어 가셨겠습니까? 집에 돌아오는 길, 해질녘 노을을 보며 왠지 모를 서글픔이 밀려오고 내가 도대체 뭘 위해 이렇게 뼈 빠지게 살았나 하는 회의감이 발목을 잡을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내일 낼 공과금 걱정, 갈수록 오르는 병원비 걱정에 깊은 한숨으로 밤을 지새우는 그 무거운 마음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절대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게을러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저 지금까지는 돈이 들어오는 길목을 지키는 법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바다에서 그물질 할 때도 물고기가 지나가는 길목을 알아야 만선을 하듯이 재물에도 분명히 흐르는 길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저 맨손으로 물고기를 쫓아다니느라 기운만 다 빼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당신은 정말 충분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 운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돈 걱정 때문에 자식들 눈치 보고 돈 몇 푼 아끼느라 하고 싶은 거 꾹꾹 참는 그런 고단한 삶은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당당하게 노후를 즐길 권리가 있고 남들 앞에 어깨 펴고 살 수 있는 재물복을 이미 타고나셨습니다. 다만 그 복주머니가 지금 잠시 입구가 꽉 조여져 있을 뿐입니다. 제가 오늘 그 주머니를 활짝 여는 열쇠를 하나하나 여러분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세요. 이제 곧 여러분의 삶에 따뜻하고 포근한 봄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더 죽어라 일하고 더 지독하게 아끼고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재테크를 공부해야 한다고들 믿습니다. 물론 부지런한 게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운의 원리라는 큰 틀에서 보면 이건 아주 하수들이나 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몸의 기력이 예전 같지 않은 말년에는 이런 식으로 재물을 모으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쁜 나비 한 마리를 잡겠다고 온 동네를 땀 흘리며 뛰어다닌다고 해서 나비가 쉽게 잡히던가요? 잡으려고 손을 뻗으면 뻗을수록 나비는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 버리기 일쑤입니다. 재물이라는 녀석도 이 나비와 똑같습니다. 돈에 너무 집착하고 이거 없으면 나 죽는다는 식의 공포에 사로잡혀 돈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면 여러분의 몸에서는 결핍의 에너지라는 게 뿜어져 나옵니다.
이 결핍의 에너지는 아주 차갑고 날카로워서 재물이라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을 자꾸만 밀어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풍수나 명리학에서는 이걸 살기라고도 부릅니다. 내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내가 조급해서 안달복달할수록 재물운은 교묘하게 나를 피해 달아납니다. 말년운의 핵심은 그릇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패기와 열정으로 맨 땅에 헤딩하며 운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년은 수학의 계절입니다. 가을 들판에 곡식이 햇살과 바람을 받으며 저절로 익어가듯이 내 마음의 그릇이 넉넉하고 평온해야 복이 그 안에 찰떡처럼 안착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은퇴 후에도 여전히 젊을 때처럼 공격적인 태도로 돈을 대하곤 합니다. 무리하게 빚내서 투자에 뛰어들거나 한탕주의를 노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인색하게 굴면서 시장통에서 콩나물값 100원 깎는데 온 힘을 다하며 벌벌 떱니다. 손바닥에 모래를 올려놓고 한번 꽉 쥐어보십시오. 모래가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 사이로 우르르 다 빠져나가 버리죠. 하지만 손바닥을 활짝 펴고 가만히 있으면 모래는 그 자리에 포근하게 남아 있습니다. 재물복도 이 원리입니다. 억지로 움켜쥐려 할수록 여러분의 복은 새어나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돈 걱정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이러니하게도 재물운을 막아서는 거대한 벽이 됩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다, 앞날이 막막하다는 생각이 뇌를 지배하면 우리 뇌는 그 부정적인 상황에 안주하려고 하고 운의 흐름은 그 칙칙한 주파수를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우주는 여러분이 내뱉는 말과 생각의 기운을 거울처럼 그대로 비추어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쫓아가는 사냥꾼이 아니라 돈이 찾아오길 기다리는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돈이라는 존재가 야, 이 사람 옆에 있으니까 참 마음이 편하고 대접받는 기분이 드는구나. 나 여기 계속 있고 싶다 라고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의 조급함부터 깨끗이 비워내야 합니다. 말년의 재물은 머리 굴려서 버는 게 아니라 기운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기운을 바꾸는 아주 구체적이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가짐을 조금 다스렸다면 우리가 매일 먹고 자고 쉬는 주변 환경부터 정돈해 봅시다. 제가 앞서 4월은 운의 거대한 전환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생동감 넘치는 4월의 에너지를 내 집 안으로 쏙쏙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일들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몸만 움직이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현관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현관은 우리 집의 얼굴이자 복이 들어오는 유일하고도 소중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현관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신지 않는 신발들이 흙먼지 묻은 채 널브러져 있고 버려야 할 택배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는 않나요? 복은 아주 예민하고 깨끗한 걸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입구를 보고 복이 들어오려다가도 코를 막고 발길을 돌려버립니다. 당장 신발장 안에 들어가지 않는 신발들은 깔끔하게 정리하십시오. 신발 바닥에 묻은 흙도 물걸레로 싹 닦아내세요. 이건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묻어온 온갖 탁한 기운을 내 집 안으로 절대 들이지 않겠다는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둘째, 4월의 싱그러운 햇살을 집안 깊숙이 들이십시오.
거실의 동남쪽 방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풍수 지리적으로 동남쪽은 재물과 풍요를 상징하는 아주 귀한 구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시들어 죽어가는 화분이 있거나 고장난 가전제품 혹은 언제 썼는지 기억도 안 나는 잡동사니가 먼지 쌓인 채 방치되어 있다면 당장 치우셔야 합니다. 대신 이곳에 생명력이 넘치는 싱싱한 관엽식물을 두거나 항상 밝고 따뜻한 조명을 켜두십시오. 4월의 그 활기찬 기운이 이 구역을 통해 증폭되어 집안 전체로 퍼져나가야 합니다. 셋째, 주방의 청결은 곧 여러분의 금전운과 직결됩니다. 주방은 오행 중에서 불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공존하는 곳이라 기운이 충돌하기 딱 좋습니다. 특히 칼이나 가위처럼 날카로운 도구들이 싱크대 위에 덩그러니 나와 있으면 들어오던 재물운을 싹 베어버립니다. 쓰고 난 칼은 반드시 서랍 안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십시오. 냉장고 문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오래된 전단지나 유통기한 한참 지난 음식들도 재물의 기운을 탁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싹 정리하십시오. 비워내야 그 자리에 새로운 복이 채워지는 법입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지갑을 점검하십시오. 지갑은 돈이 잠을 자고 머무는 소중한 집입니다. 여러분의 지갑 속은 어떤가요? 구겨진 영수증, 이미 날짜 지난 쿠폰, 쓰지도 않는 온갖 잡다한 카드들이 돈과 뒤엉켜 있지는 않나요? 돈을 소중히 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은 절대로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지갑 속 영수증은 보는 즉시 버리십시오. 지폐는 머리 방향을 가지런히 맞춰서 정리하고 가급적이면 빳빳한 신권을 몇 장 넣어두어 지갑 자체가 기분 좋은 에너지를 풍기게 하십시오. 이런 사소한 변화가 무슨 효과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이라는 녀석은 아주 미세하고 작은 틈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집안을 정성스럽게 정돈하는 그 행위 자체가 우주를 향해 보내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이제 복을 받을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내 삶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4월의 맑은 기운이 여러분의 깨끗해진 현관을 통해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마음이 한결 가볍고 희망차지 않으신가요? 그 기분 좋은 설렘이 바로 재물운이 시작되는 가장 확실한 징조입니다. 여기서 제가 직접 곁에서 지켜보았던 실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60대 중반의 김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며 짠순이 소리 들을 정도로 알뜰하게 사셨는데 남편이 퇴직 후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 실패하는 바람에 말년에 살던 집까지 팔고 좁은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자식들도 다들 제 앞가림하느라 바빠서 손 벌릴 때도 없었죠.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김 여사님은 세상에 대한 원망과 앞으로 어떻게 사나 하는 공포로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흑빛이었고 목소리에는 물기 어린 힘이 하나도 없었죠. 제가 그분께 드린 처방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매일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축복의 말을 건네주는 것. 둘째는 4월의 생명력에 맞춰 집안에 낡고 우중충한 것들을 하나씩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며 반신반의 하셨지만 김 여사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10수년 동안 미련 때문에 버리지 못했던 남편의 실패한 사업 서류, 더미들
유행 한참 지난 낡은 옷들, 귀퉁이 깨진 그릇들을 과감하게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현관 바닥을 정성껏 닦으며 우리 집에 귀한 복이 들어옵니다. 참 고맙습니다. 라고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소식도 없던 옛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예전에 아주 조금 투자했던 게 대박이 났다며 원금의 몇 배를 돌려받게 되었고요. 소일거리 삼아 시작했던 작은 일이 입소문이 나면서 생각지도 못한 고정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김 여사님의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도끼와 불안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마치 보름달처럼 온화하고 넉넉한 기운이 얼굴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분 곁으로 자석처럼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 인연들이 또 다른 재물의 기회를 선물처럼 물어다 주었습니다. 단 1년 만에 김 여사님은 경제적인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예전처럼 떵떵거리는 부자는 아닐지라도 사고 싶은 거 고민 없이 사고 친구들에게 기분 좋게 밥 한 끼 살 수 있는 넉넉한 형편이 된 것이죠. 김 여사님이 나중에 제 손을 잡으며 그러시더군요. 돈을 잡으려고 미친 듯이 발버둥 칠 때는 죽어도 안 오더니 마음을 비우고 내 주변부터 정성껏 가꾸니까 돈이 알아서 제 발로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운의 힘입니다. 김 여사님이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운의 흐름을 타는 비결을 깨닫고 묵묵히 실천했을 뿐입니다. 4월의 그 왕성한 생명력이 김 여사님의 비워진 공간을 축복으로 가득 채운 겁니다. 여러분이라고 왜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 여러분도 김 여사님처럼 인생의 대반전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나 지금의 초라함에 절대 매몰되지 마십시오. 운은 돌고 도는 법입니다. 이제 바로 당신의 차례입니다. 집안 환경을 깔끔하게 정돈했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운을 결정짓는 통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입과 사람입니다. 말년의 재물복을 야금야금 가장 크게 갉아먹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무심코 내뱉는 부정적인 말버릇입니다. 돈 없다, 죽겠다, 지긋지긋하다,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이냐, 이런 말들을 습관처럼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말은 시가 된다는 옛말, 그건 100% 과학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뱉는 말은 가장 먼저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여러분의 뇌에 깊이 각인되며 우주의 주파수와 공명합니다. 특히 남의 복을 시기하고 헐뜯는 말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저 사람은 분명 부정한 짓 해서 돈 벌었을 거야. 저 집 자식은 순전히 운빨이지. 이렇게 남의 성공을 깎아내리는 순간 우주는 여러분을 부와 거리가 아주 먼 사람으로 낙인 찍어버립니다. 부유함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부가 찾아갈 리가 만무하겠지요. 재물은 자신을 반겨주고 축복해주는 곳으로 흐릅니다. 오늘부터는 친구나 이웃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 진심을 다해 정말 축하합니다. 그 귀한 복이 나에게도 전해지겠네요.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 긍정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재물 그릇을 태평양처럼 넓혀줄 겁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의 인간관계를 아주 냉정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말년에 재물운이 꽉 막히는 이유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사람 때문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돈 빌려달라 징징대는 사람, 온갖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 여러분의 밝은 기운을
쪽쪽 빨아가는 소위 에너지 뱀파이어들이 주변에 있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말년의 인연은 양보다 질입니다. 여러분을 존중해주고 배울 점이 있으며 늘 밝고 건강한 기운을 내뿜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돈은 사람을 타고 들어옵니다. 귀인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 에너지가 맑아졌을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 앞에 나타납니다. 4월의 새싹이 힘차게 돋아나듯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때입니다. 독이 되는 관계를 정리하는 건 결코 모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한 숭고하고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주변이 깨끗해져야 비로소 진정한 귀인이 앉을 자리가 생기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늘 향기로운 말만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의 곁에는 늘 따뜻한 사람만 남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재물복이 우리 집에 영원히 머물게 만드는 최고의 비방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재물의 목을 매는지, 그리고 진정한 풍요로움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늘 강조하셨죠.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은 재물운의 원리에도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괴롭고 힘든 건 사실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돈을 오로지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그걸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는 무거운 집착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천지에 영원한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날 때 맨몸으로 빈손 들고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의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돈은 강물과 같습니다.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고 쉼없이 흘러가야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내 것이 아니라는 그 홀가분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무소유의 정신을 가질 때 재물복은 가장 크게, 가장 길게 찾아옵니다. 내가 돈의 주인이 되어 휘두르려 하지 않고 돈이 선하게 쓰일 수 있는 맑은 통로가 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우주는 여러분에게 놀라울 정도로 엄청난 자원을 몰아주기 시작합니다. 말년의 복은 결국 덕에서 나옵니다. 젊었을 때 알게 모르게 지어놓은 복이 인생의 황혼기에 꽃을 피우는 것이지요. 혹시 나는 젊을 때 복을 많이 못 지었는데 하고 걱정되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지으시면 됩니다. 배고픈 산새에게 모이 한줌 주는 마음, 길 묻는 이에게 환한 미소로 답해주는 친절, 고생하는 배우자에게 당신 덕분에 잘 살았소 라고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이 모든 사소한 것들이 여러분의 재물 그릇을 단단하게 키우는 덕쌓기입니다. 욕심을 툭 내려놓은 자리에는 맑은 평온함이 깃듭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석이 되어 재물을 끌어당깁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하고 자유로운 나 자신이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헐떡이는 비참한 삶이 아니라 돈을 지혜롭게 부리며 베풀고 나누는 여유로운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어야 할 진정한 말년의 품격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이토록 꽉 움켜쥐고 있는가? 혹시 이걸 놓아버리면 내 인생이 무너질까봐 겁내고 있는 건 아닐까? 아마 대부분은 놓아버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꽉 쥔 손을 펴는 순간
시원하고 기분 좋은 바람이 여러분의 손바닥을 부드럽게 간지리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 바람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축복하는 거대한 운의 시작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저와 마음을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월은 기적의 달입니다. 죽은 것 같던 마른 나뭇가지에서 화사한 꽃이 피어나듯이 여러분의 메마른 통장과 고단했던 삶에도 반드시 찬란한 꽃이 필 겁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너무 어렵거나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 당장 현관에 널브러진 신발 한 켤레가 지런히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거울 속에 나를 향해 아주 환하게 한번 웃어 주십시오. 정말 애썼다. 그동안 잘 버텼다. 이제는 너에게도 좋은 일만 생길 거야 라고 다정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년은 결코 외롭지도 가난하지도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그 정성 자체가 이미 여러분의 운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운은 늘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가는데 여러분은 이제 충분히 그 복을 담을 준비가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떠오르는 다짐이나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축복의 말을 이 영상의 댓글로 꼭 남겨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재물복이 농쿨째 들어오는 사람이다. 나의 말년은 내 인생 최고의 전성기다와 같은 확신에 찬 말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글을 한자 한자 쓰는 그 순간 여러분의 생각은 실체가 되어 우주에 전달됩니다. 또한 여러분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많은 분에게도 여러분의 댓글은 큰 위로와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설레는 기운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충분하고 풍요로움을 누릴 자격이 넘치고도 남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앞날에 재물복과 건강 그리고 마음의 평온함이 가득하기를 매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선하고 따뜻한 에너지를 주변에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깊고 지혜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남은 하루 돈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활짝 핀 봄꽃처럼 화사한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